이 시간 강의 내용은요, 접사 렌즈입니다. 마크로 렌즈 또는 마이크로 렌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 쉽게 말씀드리면 접사 렌즈라는 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각을 넘어선 그 카메라 렌즈가 바라다 본 그런 이미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그런 형태의 렌즈요. 그러니까 최단 근접거리가 가까워져서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도 확대 묘사할 수 있는 그런 특수 렌즈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특수한 기능을 가진 그런 렌즈를 우리는 접사 렌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뭐 이제 그 꽃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야생화라든가 뭐 이렇게 나비, 벌 같은 작은 곤충들 같은 경우를 크게 클로즈업해서 촬영할 필요성을 느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렌즈가 접사 렌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접사 렌즈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지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는 분들도 또 꽤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이 접사 렌즈를 알고 있으면은 사진의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또 가질 수가 있다라는 특징이 있는 그런 렌즈입니다. 그래서 접사 렌즈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이 접사 렌즈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근접 촬영에 유용하게 설계된 렌즈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피사체를 아주 선명하게 찍을 수 있도록 선명하고 크게 찍을 수 있도록 설계된 그렇게 만들어진 렌즈가 이 마이크로 렌즈, 마크로 렌즈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접사를 그러니까 근접 촬영이 가능하게끔 만든 특수 렌즈가 이 마이크로 렌즈다라는 얘기고요. 이 마크로 렌즈라는 거는 초점 거리가 비슷한 다른 렌즈에 비해서 가까운 거리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다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접 촬영 거리가 가까워진 것이다. 모든 렌즈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초점 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최단 근접 거리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제가 뭐 매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기계적인 원리나 구조를 잘 모르는데 과거에 비해서 요즘 나오는 신형 렌즈들은 이 근접 촬영 거리가 상당히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꼭 접사 렌즈의 효과는 아니더라도 기존의 렌즈보다도 촬영 거리가 상당히 짧아졌다. 그래서 과거 구형 렌즈에 비해서 이 대상을 좀 더 클로즈업하는 그런 기능들이 또 많아졌고 또 거기에다가 그저 떨림 방지 기능이라고 그러죠. 요즘 나오는 렌즈들 대다수는 떨림 방지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바디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카메라 바디에도 떨림 방지 기능이 부착된 그런 카메라들이 요즘 미러리스 카메라 쪽에서는 또 많이 그 생산 판매가 되고 있어서 이 근접 가까이 들어가서 사진을 찍다 보면 우리가 피사기 심도 공부할 때 말씀드렸지만 심도가 대상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심도가 낮아진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심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내가 숨을 쉬면서 이 카메라가 살짝 움직일 때마다 포커스가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접사 렌즈를 사용할 때는 항상 삼각대를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 비해서 요즘은 그런 떨림 보정 장치가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아주 극단적인 근접 촬영이 아닌 경우에는 손으로 들고 찍을 정도의 찍어도 될 정도로 많이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접사 렌즈라는 거는 다른 렌즈, 그러니까 같은 만약에 50mm 렌즈다. 근데 50mm 마이크로 렌즈하고 일반 50mm 표준 렌즈가 있다라고 했을 때 50mm 표준 렌즈에 이제 기존의 렌즈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45cm가 최대한 근접거리거든요. 그렇지만 이 50mm 마이크로 렌즈는 그 1대1까지는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아주 엄청나게 가깝게까지도 근접 촬영이 가능한 뭐 10cm 뭐 이 정도까지도 접근이 가능할 정도로 이 촬영이 가능하게 만든 건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헬리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헬리코드. 그래서 실물 크기 2분의 1 또는 실물과 같은 크기라는 거는 그 1대1까지 접사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근접 촬영용 렌즈가 접사 렌즈인데, 이 접사 렌즈하고 일반 렌즈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게 지금 100mm 마이크로 렌즈 접사 렌즈거든요. 근데 이 100mm 마이크로 렌즈를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돌리면은 지금 이렇게 오른쪽 화면처럼 렌즈가 앞으로 툭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정도의 길이인데 이 접사 기능을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쭉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렌즈의 그런 전후진 운동을 해주는 그 나선형의 홈이 그러니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전후진 운동을 해주기 위해서 렌즈의 그 초점을 이렇게 돌립니다. 물론 항상 사진을 찍을 때 오토포커스를 놓으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감각도 좀 모르시겠지만 수동으로 초점을 맞출 때는 초점 링을 돌리거든요. 포커스 링을 이렇게 돌리다 보면 렌즈가 이렇게 전후진 운동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렌즈들은 렌즈의 전후진 운동하는 그 폭이 좁아요. 그러니까 뭐 살짝 나왔다 들어갔다 살짝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초점을 맞춰주는데 렌즈의 전후진 운동을 해주는 그 기능이 렌즈 안에 그 헬리코드라고 해서 이 나선형의 홈이 파져 있습니다. 그 홈이 파져 있는데 마이크로 렌즈 같은 경우는 그 헬리코드라는 나선형의 홈의 폭이 긴 거예요. 그래서 렌즈가 앞으로 쭉 나가고 뒤로 쭉 빠질 수 있는 렌즈의 전후진 운동폭을 크게 확대시켜 놓은 게 접사 렌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헬리코드를 연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대형 카메라는 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사용을 안 해보셨겠지만 대형 카메라는 우리가 벨로우즈라고 해서 이렇게 주름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주름막에 대해서 주름막을 넓혔다 좁혔다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악기 중에 아코디언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그 주름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주름막이 넓어졌다 펴졌다 하면서 초점을 맞추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형 카메라에는 접사 렌즈가 따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익스텐션 벨로우즈라고 해서 중간에 벨로우즈를 하나 더 연결해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헬리코드가 길게 늘어난 것과 같은 효과를 주기 때문에 별도의 접사 렌즈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여튼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소형 카메라에서는 이렇게 헬리코드를 길게 해갖고 렌즈의 전후진 운동폭을 길게 만든 렌즈가 접사 렌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제가 아까 뭐 마이크로라고도 했다가 마크로라고도 했다가 이렇게 막 두 가지 이름을 혼합해서 부르는데 그 회사마다 부르는 명칭이 좀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는 마크로라고 그러고 어떤 회사는 마이크로라고 이렇게 붙이기 때문에 뭐 그 명칭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이 우리말로 얘기하면 접사 렌즈다. 그래서 접사 렌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상의 최대한 근접거리를 최소화해서 1대1이든 2분의 1까지도 그러니까 이 접근해서 대상을 크게 정밀하게 묘사할 수 있는 그런 렌즈가 마이크로 렌즈다, 이 접사 렌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요즘 나오는 렌즈들은 접사 렌즈가 아니더라도 근접 촬영 거리가 구형 렌즈에 비해서 상당히 가까워져서 접사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는 있다. 그렇지만 이거 지금 거미줄에 이거 물방울이 맺힌 거거든요. 뭐 이런 식의 클로즈업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접사 렌즈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이 접사 렌즈를 사용할 때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삼각대를 쓰시는 게 완전한 접사의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요즘 굉장히 이제 게을러져 가지고요. 전에 한 몇 년 전만 해도 그 엄청나게 무거운 그 트라이포드를 들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요즘은 트라이포드 드는 것 자체가 지금 사용하는 트라이포드는 과거에 사용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가벼워져 가지고 들고 다니는데 그렇게 지장은 없는데 이 가지고 다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트라이포드를 써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디의 기능이나 렌즈의 기능에서 떨림 보정 장치가 잘 돼 있다 보니까 웬만한 건 트라이포드를 쓰지 않고 찍으려고 하는 그런 그 간사한 마음이 들어서 항상 제가 되새기고 하는데요. 하여튼 접사 사진을 찍을 때는 아무리 카메라나 렌즈에 떨림 보정 장치가 잘 돼 있다 하더라도 완벽한 접사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삼각대를 꼭 써주시는 게 좋다. 대상에 가까이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심도가 낮아진다라고 해서 심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 호흡이라든가 사람의 그런 그 카메라를 잡고 있는 사진가의
약간의 미동이라도 포커스가 나가게 돼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진과 같이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접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삼각대를 써주시는 게 좋다. 근데 요행이 내가 사용하는 바디에 떨림 보정 기능이 있고 렌즈도 있다 해서 뭐 손으로 들고 찍을 수 있는 정도까지의 그 셔터 스피드가 나온 상태에서 찍었는데 요행이 정확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뭐 100에 뭐 하나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요즘 렌즈들은 그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도 실패할 확률도 반반이다. 하지만 삼각대에 놓고 찍게 되면 그런 실패할 확률을 확 99% 줄여준다라는 점. 그래서 좀 번거롭고 귀찮더라도 접사 사진, 이런 마이크로 사진을 하실 때는 삼각대를 사용해 주시는 거를 적극 추천하고 적극 권장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일반적인 렌즈의 화각이나 사람의 눈으로 파악하기 힘든 이런 그 곤충들의, 그다음에 꽃들의 미세한 부분, 그다음에 그 대상이 갖고 있는 아주 극단적인 질감 묘사라든가 또 부분적인 묘사를 통해서 추상적인 사진 효과를 원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마이크로 렌즈, 마크로 렌즈를 사용하셔서 촬영을 해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 렌즈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하게 몇 미리의 마이크로 렌즈들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아주 오래전에는 보통 50mm에서 105mm 정도, 100mm, 제가 갖고 있는 게 옛날 마이크로 렌즈인데 100mm거든요. 50mm나 100mm, 뭐 105mm 요 정도의 마이크로 렌즈들이 일반적으로 통용이 됐던 것 같은데 요즘은 광각계 마이크로 렌즈라든가 뭐 다양한 초점 거리를 갖고 있는 마이크로 렌즈들이 나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요 마이크로 렌즈라는 건 그러니까 접사 기능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150mm 마이크로 렌즈다 그러면 50mm 표준 렌즈와 같은 효과를 내면서 접사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랬죠. 헬리코드를 길게 연장해 줬기 때문에 초점 거리를 단축시킬 수가 대상과의 거리를 단축시킬 수가 있다라는 그 특징 하나 갖고 있는 게 접사 렌즈라 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초점 거리에 대한 개념에 대한 사진 촬영도 소화시키면서 접사 기능까지도 가지고 있는 렌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50mm 표준 렌즈를 하나 가져야 되겠다 하면은 50mm 마이크로 렌즈를 쓰게 되면 표준 렌즈하고 접사 렌즈를 같이 갖는 그런 그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이용해 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만약에 준망원에 뭐 100mm나 105mm 정도의 렌즈가 필요한데 간혹 접사 사진까지 찍어야 되겠다 하게 되면 그 105mm나 100mm의 준망원 렌즈의 마이크로 렌즈를 사용하게 되면 두 가지 기능을 같이 사용해 줄 수가 있다라는 점을 아시면 됩니다. 딱 그 접사 렌즈라고 해서 접사 기능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뭐 특정한 브랜드를 광고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제가 우연찮게 제가 지금 주로 사용하는 카메라가 그 캐논 카메라인데요. DSLR을 쓰다가 미러리스로 이제 바꿨는데 이 마운트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 DSLR 같은 경우는 캐논 쓰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EF 마운트라고 그러고 미러리스는 RF 마운트라고 그래서 렌즈가 안 맞아요. 렌즈가 안 맞기 때문에 거기 렌즈를 호환할 수 있는 아답터를 별도로 끼든가 뭐 이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100mm 마이크로 렌즈를 RF 렌즈를 쓰는 그런 미러리스 카메라에 쓰려면 아답터를 또 껴야 되고 렌즈 자체도 옛날 렌즈라 좀 무겁고 좀 그런데 아답터까지 끼게 되면 렌즈도 또 길어지고 더 무거워지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느니 좀 제가 또 후지 미러리스를 보조 카메라로 쓰고 있는데 여기에 맞는 접사 렌즈를 하나 써볼까 해서 이렇게 인터넷에서 검색하다 보니까 굉장히 싼 렌즈가 나와 있더라고요. 굉장히 싼 렌즈인데 단점은 초점 수동이라는 겁니다. 근데 뭐 초점 수동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단점이
방법일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사진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수동을 초점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일단 부담이 없었고 가격도 굉장히 싸고 그래서 보니까 40mm 접사 렌즈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 렌즈입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약간 망설였던 게 중국산이었고요. 이 렌즈의 브랜드를 제가 또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뭐 이렇게 장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뭐 자꾸 이렇게 검색해보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다 보니까 몰랐는데 중국산이더라고. 근데 가격이 워낙 싸서 아이고 믿지는 셈 속는 셈 치고 한번 사보자. 제가 과거에는 중국산 썼다가 후회를 많이 했었습니다. 싼 맛에 싼 게 비지떡이란 말을 워낙 많이 실감을 했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샀습니다. 사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더니 어마어마한 퀄리티를 가지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념 자체가 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사라졌어요. 중국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요. 그래서 이 수동 렌즈다 보니까 구조도 간단하고요. 뭐 떨림 방지 기능이라든가 이런 요즘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디지털 카메라의 렌즈의 그런 기본적인 기능 하나도 없고 완전히 수동입니다. 완전히 수동인데 전혀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전혀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하고요. 그래서 또 40mm 렌즈고, 근데 뭐 후지 미러리스는 대부분 다 크롭 바디로 돼 있어서 40mm로 쓰게 되면서도 한 60mm, 60 몇 mm 정도의 그런 화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준망원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표준을 살짝 넘은 거죠. 하여튼 그런 뭐 화각 개념은 약간 틀려지지만 제가 뭐 이 렌즈를 다른 초점거리의 효과를 보려고 쓴 건 아니라서 크게 무리 없이 마이크로 렌즈로서의 기능을 여기 지금 보시면 1대1까지 접사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가깝게 진짜 거의 대부분 1대1까지도 클로즈업이 가능할 정도의 접사가 가능하더라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인들이 접사 사진에 관심이 있다라 그러면 얼마든지 싸고 좋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다양한 초점거리를 갖고 있는 접사 렌즈들이 많고 접사 기능만 되는 게 아니라 일반 초점거리의 촬영도 가능한 그런 렌즈들이 접사 렌즈다라고 말씀을 또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이 줌렌즈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사용하는 렌즈들이 대다수가 줌렌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쓰는 줌렌즈는 그런 기능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과거의 줌렌즈들은 그 렌즈에 이 초점거리가 다양하게 있으면서 끝부분에 마이크로라 마크로라는 그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돌리면 일반 초점거리보다는 좀 더 가까이 접근해서 촬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완벽한 접사 기능은 아니더라도 일반 초점거리보다는 훨씬 더 근접 촬영이 가능한 이런 마이크로 기능을 갖고 있었던 줌렌즈들이 과거에는 줌렌즈마다 대부분 다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사용하는 줌렌즈는 뭐 그렇게 마이크로라는 특정한 그 표시는 없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거 렌즈보다도 근접 촬영할 수 있는 촬영 거리가 훨씬 더 짧아져서 이 완벽한 접사는 아니더라도 훨씬 더 유리한 접사 촬영도 또 가능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접사 렌즈를 사용할 때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번거롭고 귀찮더라도 삼각대를 사용해 주시면 완벽한 접사 사진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접사 사진을 찍다 보면 사람의 눈으로 파악되지 않았던 사진의 새로운 추상적인 효과를 우리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렌즈가 이 접사 렌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